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메타 기본사회문화 강의의 홍승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화 파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문화가 이제 좁은 의미부터 넓은 의미의 문화, 좁은 의미로서는 고상하고 세련된 것, 넓은 의미의 문화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전체 생활 양식 이런 걸 통해서 먼저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문화의 속성을 배웠는데 5인방으로 배웠죠. 기억하십니까? 뭐뭐 있었습니까? 학습성, 공유성, 전체성, 축적성, 변동성 이렇게 5인방 딱 해가지고 5명의 짝꿍을 꺼내놓고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배운 후에 이제 문화를 연구하는 방법, 또 문화를 대하는 관점, 이해하는 관점에서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에서는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그 다음에 상대주의적 관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으로는 내가 짱이다, 자문화 중심주의, 너가 짱이다, 뭡니까? 문화 사대주의, 우리 둘 다 가치가 있어,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배워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여러분, 좀 쉽습니다. 오늘은 쉬워요. 그런데,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다음 시간이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여러분이 문화를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어려우실 건 없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특은요, 여러분 9단원이고요. 9단원 현대사회의 문화 양상에서 고기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될 거예요. 조금 예전과 변동이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잘 비교해 두셔야 편하신 곳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뭐냐면요,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화? 하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 하위 문화가 있으면 당연히 무슨 문화가 있을까? 그렇죠. 상위 문화가 있겠죠. 그런데 수특 어디에도 상위 문화라는 말은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이 하위 문화가 뭐고 그 위에 상위 문화 같은 느낌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렵지 않고요. 머릿속에 개념 정리만 딱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요 단어들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당연히 다 짝꿍이겠죠. 무슨 문화? 주류 문화라는 게 있어요. 주류 문화라는 건 뭐죠? 주류? 술 얘기하지 말고 제발. 자, 주류 문화 뭡니까? 주인공, 딱 주된 흐름, 즉 뭡니까? 메인, 인싸 이런 느낌이죠. 그게 주류 문화야. 다시 얘기하면 이 수특식으로 가면요,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뭐하는? 공유하는 혹은 누린다라는 뜻의 향유하는 문화를 우리가 주류 문화라고 합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전체라고 해서 한 명 빠지면 안 돼요. 이런 정도는 아니고 대다수가 라고 해도 됩니다. 엄격한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 10명 중에 한 8, 9명은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즐기고 있는 문화, 그게 바로 주류 문화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없었는데 지금은 주류 문화가 된 게 있어요. 뭡니까? 집에 갈 때 옛날에는 선생님 이랬거든요. 문자할게 이랬거든요. 그죠? 더 옛날로 가면 편지할게 막 이런 거였을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더 옛날로 가면 사람만 있어줘 막 이런 거였을 거 아니야. 요즘은 뭐예요? 집에 갈 때 뭐 할게? 카톡 할게 이러죠.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들 분명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 주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죠? 우리나라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어른한테 인사할 때 선생님 몇 번 인사 얘기하지만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죠. 그건 무슨 문화? 주류 문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사용하고 있는 문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주류 문화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즉 메인이에요. 메인스트림. 자,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나오는데, 드디어 나오는 게 이제 무슨 문화? 아까 얘기했던 하위 문화예요. 그러면 하위 문화의 상위 개념이 뭐구나, 주류 문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다시 얘기하면 주류 문화가, 자 여러분 중요해 이거, 주류 문화가 아닌 문화들은 다 무슨 문화예요? 하위 문화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주류 문화가 아니야 그러면 다 하위 문화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사실 주류 문화도 여기서 출발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하위 문화는요, 뭐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수특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쓰긴 할 텐데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슨 문화가 나오냐면 뭐 지역 문화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 문화 나오고 그 다음에 세대 문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세대 문화. 선생님 예전에는요, 여러분, 이 세대 문화라고 안 나오고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우리 예전 수특에는 청소년 문화라고 퉁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청소년 문화라는 말 안 쓰고 무슨 문화라고 써요? 세대 문화라는 말을 씁니다. 세대 문화라는 말을 쓰고 예시를 뭘로 들었느냐? 예시의 사례의 청소년 문화를 이야기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 세대 문화 안에 청소년 문화를 그냥 아예 넣어놓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길게 그렸니?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얘는 오늘의 메인 메뉴, 무슨 문화? 반문화입니다. 반문화. 이 반문화는 여러분 절반할 때 그 반이 아니라 이 딱 반대하다 라는 문화의 반문화예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주류 문화 이제 이해했죠? 사회 구성원 전체가 뭐 하는 문화? 같이 공유하는 문화. 그게 아니면 다 뭔데? 하위 문화인데 요런 게 있다. 예시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역 문화는 말 그대로 뭡니까? 그 지역 사람들만 아는 문화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요, 지금은 이제 학원 근처에 성북구에 살고 있는데 선생님이 사실 자랐던 곳은 저쪽 일산 쪽이에요. 일산 분들은 일산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덕양구 쪽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러분이 고양시 안 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라페스타 앞 맥도날드에서 봐.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면 야, 행신동 뚝방길에서 봐. 못 알아듣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걸 보는데 뭐 행신동에 사는 친구나 고양시에 사는 친구들은 어딘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뭐 행신동에서 야, 무지개공원에서 만나. 무지개공원이 뭐지? 막 이러잖아. 선생님은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 행신동에 그 무지개 조형물이 있는 거기서 만나,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건 누구만 알아들어. 거기 사는 애들만 알아듣잖아. 그런 게 간단하게 지역 문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예시는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오겠지만 보통 그런 거 나오겠죠. 특산물이나 뭐 지역 축제 뭐 그런 거 나올 거지. 뭐 일산 사는 사람들 뭐 꽃박람회 있고 뭐 보령 머드 축제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강릉에 단오제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다시 지역 사람들끼리 잘 누리고 있는 문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지역 문화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지역 문화는 간단하게 봤을 때는 주류 문화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만 아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 세대 문화는 뭐냐? 어렵지 않죠? 지역 문화는 지역 사람들끼리 누렸대. 그럼 세대 문화는 뭐야? 그 세대끼리만 누린다 이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포켓몬빵이 유행을 하는데, 그거 원래 선생님 때였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때 막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여러분 부모님 세대랑 선생님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쵸? 막 이렇게 빵을 막 뒤집어 까봤던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그거 안 보이게 한다며, 막 슈퍼 아저씨 싫어했던 기억이 있고, 선생님은 빵을 좋아해서 빵 엄청 다 먹었는데, 막 친구들은 그 스티커만 갖고 막 빵 버리는 애들, 그런 애들도 있고 막 그랬어. 어찌됐든, 포켓몬을 아는 세대야. 그죠? 그런데 요즘에 다시 포켓몬이 떠올랐지만 선생님 한동안 지나고 나서는 포켓몬 몰랐어, 애들이. 디지몬 알고 막 이래서. 여러분 디지몬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세대만 공유하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7080 아니면 MZ세대 막 이렇게 듣잖아.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뭐예요? MZ세대의 문화를 7080은 이해 못하고, 물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7080의 문화는 지금 MZ세대의 문화와 좀 달라, 뭐 꼰대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세대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 세대들끼리 누리는 문화인데, 왜 예시를 예로 들었을까요? 왜 청소년 문화를 예시로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뭐니까? 청소년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특징을 조금 해놨는데, 선생님 이거 가르칠 때마다 조금 그렇긴 해요. 뭐 여러분이 다 그렇진 않은데,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청소년 문화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충동적이고, 그 다음에 모방적, 혹은 반항적,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해요. 그죠? 근데 요새 반항적이란 말은 좀 빠졌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거의 뉘앙스가 너무 셌나 봐요. 그래서 변화지향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아 떠나죠. 그쵸? 그래서 되게 빠르잖아요. 그치? 유튜브 막 바뀌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영상 보고 공부한다고 하면 그게 공부가 돼? 막 이러신단 말이야. 여러분 돼요? 막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 또 반대로 모방은 뭐야? 여러분 유행하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치?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선생님도 따뜻해서 있지만 겨울에 이제 롱패딩 군단들이 우르르 오잖아. 어떤 메이커가 유행해. 우르르 오잖아. 그죠? 뭐 반대로 지금 뭐 유행하는 이 아이템이 있다. 뭐 간단하게 가면 포켓몬빵 산다고 하면 다 사잖아 막. 그런 거. 유행에 민감하다는 게 이 모방적이라는 특징인 거고요. 충동적이라는 건 이 청소년들이 에너지가 넘치니까 어른들 같으면 막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거 못해.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한번 해보자. 파이팅 있게 해보자. 막 한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게 살아있는 게 무슨 문화다? 청소년 문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이제 꼰대 소리처럼 얘기하면 여러분이 대중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인스타나 요즘엔 TV는 조금 오래되죠. 이제는 사실은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들에 여러분이 휙휙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다. 그래서 변질의 우려 이렇게 충동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게 이제 수특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청소년 문화의 특징 정도는 알아두셔야 요 세대 문화의 특징을 틀리지 않는다. 그럼 요걸 반대로 가면 뭐라고 해? 여러분 단어는 알아야 되니까 청소년 세대랑 상대되는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들어봤죠? 무슨 세대? 기성세대라고 합니다. 이 기성세대가 이 청소년과 대비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선생님 여기에다가 어떤 애가 진짜 가슴 아픈 말 하는 애들이 있어. 진짜 이런 말 하지 마요. 틀딱 좀 미안한 얘기인데 없어 보여. 선생님이 틀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없어 보여. 그래서 그런 말 쓰지 마시고 기성세대 이것도 좀 그렇게 솔직히 기성세대로 하진 않겠지만 그냥 어른들 이렇게 얘기해요. 어르신들 이렇게 하지. 그게 뭐니? 그지? 아무튼 벌써 특징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 기성세대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방적 여기서 나온 게 획일화가 뭔지는 알죠? 롱패딩이면 다 롱패딩 입어버리는 거, 무슨 머리 유행은 다 그 머리 해버리는 거,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 중요한 건 뭐라 해서? 이거라 그랬죠? 반문화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반문화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 그럼 뭐에 반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뭐에 반대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반문화라고 하는 건 그 사회의 어떤 거? 지배적인 가치에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지배층이랑 지배적은 좀 다릅니다. 아시죠? 우리 예전에 갈등론, 기능론 사회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배적인 가치가 지배층의 가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어찌됐든 간에 지배적인 가치라는 건 뭐예요? 보편적 가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런 느낌의 가치인데 거기에 뭐 하는 게? 반대하는 게 뭐다? 반문화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올해 수특에선 조금 뉘앙스가 줄었는데 원래 옛날 수특에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회 체제나 제도에 반대한다 라는 뉘앙스를 냈어요. 근데 요 말이 빠지긴 했거든. 근데 문제화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반대하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회 체제나 제도에 반기를 드는 게 반문화인 겁니다. 안 어렵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반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반문화가. 얘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규정돼. 그러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절대적이 아니라 어떻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왜? 바뀌니까. 이거 간단한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여성의 인권이 주류 문화에선 어떻게 이해됐을까? 보장해야 된다고 했을까? 여성의 인권이 무시됐을까? 그렇죠. 무시되었겠죠. 그게 뭐야? 주류 문화였잖아.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여자가 세상 앞에 나가야 된다. 여자도 취업을 하고 여자도 과거 시험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여성의 인권이 막 확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로 이해됐을까? 반문화로 이해됐을 거라고요. 왜? 그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 여성의 인권이 낮았던 현실이 주류 문화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주류 문화에 가까워졌죠. 이제 여성 인권이 아직도 가기 멀지만 많이 신장되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나와가지고 여자가 어디 취업을 해? 집에서 밥이나 해야지. 뭐 이런 소리 해. 완전 꼰대잖아.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조선시대 때는 그냥 주류 문화였죠. 당연한 얘기였다고. 그런데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주류 문화에 어긋나는 뭐가 되는 거야? 반문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시대에 따라 바뀌죠. 어떻다? 상대적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이 아니라 어떻다? 바뀌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 내 얘기하는 게 편하지.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요, 여러분 막 이제 옷도 막 바지도 통 큰 거 입고 막 뿔테 쓰고 막 이렇게 머리 이상하게 하고 갔단 말이야. 여러분 그거 보면서 극혐이에요. 저 머리 어떻게 하고 다녀? 그 당시엔 그게 주류 문화였던 거야. 오히려 지금처럼 머리 스타일 하고 하면은 쟤 왜 저래? 막 반문화 막 이렇게 됐단 말이야. 지금 우리 주류 문화에 전혀 맞지 않아. 반대되는 패션이야. 넌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지금 이제 2022년에 선생님 고등학교 때 머리를 하고 와봐. 그럼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상대적이다 이 소리인 거예요. 이해되죠? 좋습니다. 그런 거고요. 얘도 뭐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 선생님 이름에 똑같은 거. 순기능은 뭘까? 반문화의 순기능. 이게 반대하니까 사회 문제 같은 거를 발견할 수 있겠죠. 사회 문제 같은 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 얘네가 얘기할 수 있다고. 다양한 시각이니까. 또한 얘네가 갈등을 일으키면 뭐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지. 이거 약간 무슨 론 느낌 나? 갈등론 느낌 나잖아. 그럼 역기능은 뭐야? 역기능은 이게 과해. 그럼 뭐가 일어나? 혼란이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얘네도 마찬가지. 세대문화의 순기능은 뭐야? 그 친구들끼리 더 으쌰으쌰 할 수 있잖아. 그 지역끼리 더 으쌰으쌰 할 수 있잖아. 역기능은 너무 심하면 뭐가 돼? 지역 감정, 막 이렇게 지역 차별 생기고. 얘는 뭐야? 세대 간 갈등 이런 거 생기잖아. 얘네 두 개는 비슷한데 이 반문화는 조금 다르니까 잘 기억을 해야겠죠. 어려운 거 없죠. 이게 개념은 다 한 거거든.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하위 문화들 있잖아. 이 하위 문화들의 선생님 문제를 내볼게요. OX로. 모든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다. OX. 모든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다. OX. 옵니다. 모든 하위 문화는 무슨 문화가 될 수 있어요?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요. 뭔 소리냐? 아까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지금 성북구로 예를 들어보자. 선생님이 성북구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이 있어. 우리 서울 에듀 학원이 있는데 서울 에듀 학원을 우리 동네만 알고 있었어. 종암동이랑 이 성북구만 알고 있었어. 근데 유명해진 거야 갑자기.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알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된 거? 지역 문화였다가 뭐가 된 거? 주류 문화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분명히 우리 지역 사람들만 누리던 문화였고 우리 지역만 알고 있던 건데 막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럼 뭐가 되는 거? 주류 문화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될 수 있네. 세대 문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봅시다. 카톡이나 뭐 이런 거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했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도 다 하시잖아요. 꽃사진 해놓으시고 등산사진 해놓으시고 하시잖아요. 그죠? 요즘 그렇게 꽃사진 해놓고 싶더라. 아무튼 그렇잖아. 그럼 뭐야? 원래는 청소년 문화로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용했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른들이 했던 거 막 트로트 막 이런 거 이 젊은 세대들도 만약에 즐겨. 그럼 뭐가 되는 거? 세대 문화, 기성세대의 문화도 뭐가 될 수 있는 거?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됨? 얘가 걸리죠? 그죠? 근데 얘도 된다니까?
그 간단한 예가 있는데요. 이제는 뭐 지금 정부가 끝났지만 이 정부가 올라오기 전에 헌정 이후에 최초의 사태가 일어났었죠.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전을 기억해 보시면 무슨 시위가 있었어, 우리? 촛불 시위가 엄청 있었어요. 그쵸? 촛불 시위, 선생님 지금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 그 촛불 시위는 현 정부에 뭐 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이해됨? 현 정부에 반대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그 촛불 시위가 굉장히 전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태였던 걸로 선생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지금이야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그치?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오히려 그 정부를 막 옹호하는 걸 막 이제 태극기 부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오히려 디스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럼 봐봐. 촛불 시위를 하는 건 현 정부 체제, 즉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적인 가치에 반대하는 거야. 지금 정부 내려와라 막 이런 거라고. 무슨 문화에 들어가는데? 반문화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을 했다 치면 그게 무슨 문화가 될 수 있어? 주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시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니까 그 당시엔 반문화였는데 반문화가 아니게 되는 주류 문화가 돼버리는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됐음? 반대로 그 당시에는 반문화가 아니었던 그 정부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무슨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반문화가 될 수도 있고 여기 한번 다시 돌려서 들어보십시오. 이해되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핵심은 뭐야? 모든 무슨 문화는 하위 문화는 뭐가 될 수 있다?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다 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왜 이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문화 공부를 하면 무조건 옛날 기출부터 막 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전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이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오게 돼 있어? 전체 문화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기출을 풀다 보면. 이 전체 문화는요, 여러분, 요 주류 문화였습니다. 에? 뭔 소리예요? 이런 개념이야. 전체 문화 이 전체가 뭐냐면 구성원 전체가 향유하는 문화라고 해서 무슨 문화를 불렀어? 전체 문화라고 불렀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단어가 바뀌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자, 한 사회의 잘 들어야 돼요. 한 사회의 모든 하위 문화를 합친 것이 뭐다? 전체 문화이다 라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 사회의 모든 하위 문화를 합친 게 무슨 문화다? 전체 문화다. 그러면 여러분 듣기 편하잖아. 하위 문화라는 게 문화라 그랬지. 그 문화가 예를 들어서 10개 있어. 그럼 10개를 다 합쳤으니까 그게 전체지. 전체 문화. 이렇게 걸리면 틀렸던 거예요. 이 전체 문화 뭐라 그랬어? 이 하위 문화의 개수랑은 상관이 아예 없죠? 뭐였어 그냥 전체 문화는? 그 사회 대부분이, 즉 좀 일반화시키면 그 사회 전체가 사용하는 문화가 전체 문화지 하위 문화의 개수랑은 상관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말장난으로 엄청 냈었어요. 하위 문화를 다 합친 것이 전체 문화이다. 하위 문화의 총합이 전체 문화이다. 이렇게 낚았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바꿨다라는 건 그 짓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전체 문화가 나오면 이게 뭐지 이러지 말고 지금의 무슨 문화랑 개념이 같다? 주류 문화와 개념이 같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문제 푸시면 예전 기출도 여러분이 푸시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가장 큰 키워드 2개는 뭐다? 주류 문화라는 건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문화이고 모든 하위 문화는 무슨 문화가 될 수 있다?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위 문화 개수가 10개가 있는 데가 있고 하위 문화 개수가 100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느 쪽이 문화가 더 다양합니까? 당연히 하위 문화의 개수가 많은 곳이 더 문화 다양성이 보장받는 것이죠. 그래서 각 문화의 순기능, 역기능 요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꼭지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뭐 사실은 이제 내신용이긴 한데 그래도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긴 합니다. 무슨 문화 나오냐면 대중매체, 대중문화의 뭐 순기능과 역기능이 나오는데 여러분 대중문화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TV 예전에 신문 많이 했는데 요즘 TV
TV도 아까 얘기했지만 좀 올드해 이제. 유튜브, 뭐 인스타, 뭐 페북, 뭐 이런 인터넷 이런 거. 즉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대중문화인데 자 순기능이 뭐냐? 선생님 그냥 말로 할 거예요. 순기능은 뭐냐? 그거를 예전 같으면 여러분 책이나 이런 정보들이 딱 어떤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였다고. 세계사 배워보면요. 그 기독교의 성경 있죠. 성경책은 일반인들이 볼 수 없었어요. 성직자들만 알 수 있었어. 왜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고 애초에 성경책이 복사가 안 되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그걸 알고 다르게 얘기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성경에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그랬죠. 그런 것처럼 정보가 원래 한쪽 계층들만 알고 있었는 건데 지금 대중매체가 발달하니까 다 알잖아. 간단한 예로 선생님이 요즘 뭘 고치려고 하거나 뭔가를 배우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은 뭐 이제 심심해서 유튜브를 보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 선생님을 찾아봐요. 네. 그럼 웬만한 거 다 나와. 그죠? 그럼 뭐야? 그쪽에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이런 건 뭐야? 대중문화의 순기능이 되겠죠. 이해됨? 그래서 그 대중의 평균적인 뭐 지식 수준이나 삶의 질을 높여준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죠? 정보의 확산에 도움을 준다. 그런 얘기를 골라주시면 되고 역기능은 뭐겠어? 아까 얘기했죠? 이 대중매체가 주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왜? 뭐 선생님도 지금 뭐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이거 뭐 선생님은 그래도 뭐 신경을 안 쓰지만 신경을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뭐 댓글이나 뭐 좋아요, 구독자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자극적인 컨텐츠를 뿌리잖아.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지만 선생님의 수업이 맞다라는 보장이 사실 없어요. 물론 맞아요. 수특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카더라 뉴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보의 정확성, 뭐 출처의 불분명함 이런 것도 다 부정적이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자극적인 걸 보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어둡게 가면 대중문화에 뭐가 된다? 역기능이 된다. 그게 어려운 말로 나오겠죠. 정보 생산자의 의도가 담긴다. 이게 뭐야? 만드는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의도, 뭐 세뇌시키고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곡된 정보가 퍼질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다 맞출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류 문화를 필두로 시작해서 주류 문화 밑에 하위 문화들이 있다. 그죠? 근데 이 밑에라는 개념이 선생님이 사실 맞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이 하위 문화는 언제든지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주류 문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되죠? 즉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죠. 하위 문화 중에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게 무슨 문화야? 주류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한 사회의 주류 문화는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당연히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통신 쪽에서 주류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뭐 의복이나 식사 이런 데서 주류 문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류 문화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마치 반문화가 상대적인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잘 파악해 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를 하고 마칠 거예요.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헬게이트가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헬게이트가 활짝 열려요. 곧 그게 그리울 거예요. 아, 문화의 속성 5인방 외웠던 때가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5인방을 잘 만나고 오셨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정말 쉬웠다는 것이구나. 오늘 수업이 정말 쉬웠구나 하는 걸 다음 시간에 여실히 느끼실 거니까 꼭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공부, 학업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더욱더 힘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 도와주시고 또한 학업 가운데서도 항상 능률 있게 또 본인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게 우리 친구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헬게이트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